그러고 나서는 이제 식민지가 되는데 저희가 아주 특이한 식민지예요. 이게 뭐냐면 일제가 일단 특이한 존재예요. 프랑스. 쟤들 원래 뭐 양코쟁이들 원래 그런 애들이야. 제낄 수 있어요. 일제 그러면 일본 그럼 우리가 아래로 낮춰보던 애들인데 이게 세계 최강의 과학기술 흡수 민족이 됐네. 그러니까 일제는 뭘 증명했냐면요. 유럽 백인이 아니더라도 과학기술 배워서 침략 열강이 될 수 있다. 이 명제를 증명한 거예요. 그 일제의 명제를 지금 가장 부러워하고 그걸 몸부림치면서 배우려고 하는 게 시진핑 중국 공산당입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침략적 지배자가 될 수 있다. 똑같잖아요. 과학기술 배워서. 우리 내부의 정신세계는 안 바꾸고. 텐노의 첫 번째 아들이 시진핑인지 몰라요? 두 번째 아이가 김일성 가계고. 좀 괄약하게 표현한 그런 거예요. 일제는 그걸 증명했어요. 자, 그걸 증명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장이 터져. 그래갖고 순식간에 과학기술 배워서 우리를 지배해. 다른 데 벨기에에 지배당하는 거, 독일에 지배당하는 거, 프랑스에 지배당하는 거, 영국에 지배당하는 거랑 그리고 영국은 이런 식으로 그냥 지배한 적이 없어요. 영국은 그냥 식민을 했어요. 식민. 자연 조건이 좋은 데 가서. 영국은 식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은 한국 지배할 뜻이 없죠. 자, 그러면 그렇게 지배를 해와? 그럼 우리 굉장히 열받는 상황이죠. 분발제죠. 그 다음에 일제는 또 우리를 꼬셨잖아요. 야, 너희 말이야. 지금 우리랑 좀 다르지만 내선일체에서 점점 더 같아질 수 있고, 우리 너희 고시도 보게 해주고, 뭐, 일본 육사도 가게 해주고, 뭐, 일본 장교도 될 수 있고, 일본 판사도 될 수 있고, 일본 검사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다 물질적 풍요 같이 누리는 거야. 우리가 지금 한반도도 뭐 철도도 놓고 도로도 놓고, 뭐 상하수도도 놓고, 뭐 저기 그 항만도 짓고, 뭐 전기도 끌고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 물질적 풍요와 내선일체로 우리를 유혹한 거예요. 이거를 일방적 강탈이라 그러면 태평양 전쟁 터지고 나서 강탈이 심해진 거죠. 쟤들도 이제 망조가 들리니까. 그전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제를 저거 일방적 강탈이다 해놓으면 우리 독립운동의 빛이 오히려 발현되니까요. 일제가 우리를 내선일체와 물질풍요를 유혹했으면도 우리 선배 세대는 야, 우리가 못 살아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운명의 주인이 돼서 우리가 그 현대 문명의 그런 제대로 된 가치를 따른 그러한 독립의 길을 가볼 거야. 우리는 신토의 1.5등 신민이 될 생각이 없어. 아무리 잘 살던 말던. 선배 세대 그래서 위대한 거죠. 그 물질적 풍요에 대한 유혹을 다 뿌리치고. 그러니까 이미 3.1운동에서 나타나지만 지향점은 미국이 대표하는 현대문명 세계에 딱 지향점이 잡혀 있던 거예요. 그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이 나왔고 그런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6.25를 물리칠 수 있었고 그런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한강의 기적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바탕을 둬서 그게 더 가서 80년대 초에는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모델 케이스가 됐고 그 다음에 80년대 말에는 동구소련의 붕괴를 촉발하는 모델 케이스가 됐다고요. 자, 그게 한국인이 살아온 역사를 주마간산으로 이렇게 그 스냅샷으로 쫙 찍어보면 저래요. 자, 근데 우리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미국과 더불어 이 싸움에서 이긴다는 게 인류의 승부처다라고 할 때는 도대체 백모가 무슨 쥐약을 먹었길래 저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얘기를 더 풀어야겠죠? 그런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 얘기 풀기 전에 미국 상황을 다시 잠깐 요약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지금 바이든 제거를 둘러싸고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바이든 제거해봐야 국민의 64%가 저거 안 돼. 저거 질색할 상황이야. 라고 생각하는 카말라 해리스가 돼요. 제거한다고 답이 있질 않아요. 정치 타격 굉장히 큽니다. 근데 바이든 제거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 조롱거리가 되고 바이든의 그러한 병적인 상황을
알면서 그것을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자들은 나중에 다 사법 처리 대상이 돼요. 거기다 선거 전에 제거하면 타격이 조기화되고, 카말라 해리스가 멀쩡한 사람 같았으면 수습이 가능한데 타격이 조기화돼서 선거 도망칠 수 있고, 선거 이후에 제거하려 그러면 이미 아마도 상하원을 전부 공화당이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스스로 제거할 수순을 안 밟고 그게 불길이 사정없이 번질 거다 이거예요. 막 탄핵같이 번지고 막 조사 들어가고 살벌해질 거다.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제거하면은 물꼬가 컨트롤이 안 될 거다. 이미 공화당이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하원을. 선거 전에 제거하면 선거에 오히려 타격이 오고, 이런 딜레마예요 지금 쟤들이. 일단 조금 이따 다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선거제도에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혁명적 변화가 있어서 그냥 그 선거제도의 혁명적 변화로만 살펴도 내년 중간선거가 민주당이 대패할 지경이에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의 실정이 지금 국내와 국제에 걸쳐서 지금 만만치 않게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살벌한 거죠. 국내에서는 이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일단 국경관리, 이민관리가 해체되어 있습니다. 어저께인가 5만 명을 풀어줬어요. 매일 풀고 있는데 어저께만 해도 5만 명이에요. 근데 풀어주면서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 단속국이 있거든요. ICE라 그러죠. Immigration Customs Enforcement. 거기에 제대로 신고도 안 하고 풀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관리하자는 거야? 그다 풀어준 사람의 대다수가 코로나 지금 병 감염 상태예요. 그 국경관리, 이민관리 해체해버리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석유 가격 상승하고 있죠. 셰일을 박해하고 석유에 관한, 에너지에 관한 해외 의존도를 높이고 있죠.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퍼져갖고 근로의욕이 저하돼서 구인난이에서 중소상공업자들이 죽으려고 고통받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돈은 풀어놨기 때문에 코어 인플레이션이 지금 30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하고 있어요. 코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그러니까 식품과 석유를 제외한 핵심 상품군에 대한 인플레이션 레이트예요. 식품과 석유는 기후라든지 혹은 무슨 세계 석유 시장을 둘러싼 지정학적인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춤을 추니까 식품, 석유 제외, 그리고 나머지 공산품 위주로 핵심 상품의 그 가격 상승폭을 보면 그게 30몇 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경찰 죽이기, 범죄 키우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젠더 평등, CRT,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게 악마의 내러티브인데 이걸 대통령이 나서서 관제로 풀고 있잖아요. 이런 악마의 내러티브를 주장하는 깨좌점들이 있는 거는 깨좌점입니다. 깨시민할 때 깨다. 스스로 깨어있다. 워크가 깨어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깨어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진 좌파 좀비. 그래서 깨좌좀입니다. 이 깨좌좀이 원래는 악마 내러티브 하는 자들인데 이걸 깨좌좀의 내러티브를 대통령이 나서서 관제로 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거는 강력한 저항을 국민적 차원에서 불러일으키고 있죠. 이런 게 국내 사정이고, 국제는 뭐냐면은 중국에 대해서 코로나 면책해줬고, 중동 불장난에서 중국이 파고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란 살려내서. 지독한 친중 정책이죠. 두 개. 중남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저께 페루에서 조용한 공산화가 일어났습니다. 페루의 그 테러 단체인 빛나는 길, 샤이닝 패스랑 관련이 있는 공산주의자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했어요. 4만 표 차이로. 그것도 부정선거 스토리 많습니다. 근데 뭐 미국 가만히 있잖아요. 쿠바에서 학살 일어나도 미국 가만히 있잖아요. 바이든 얼마나 무력하냐 이거지. 중남미가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서 올라오죠. 저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순수 선거제도의 그런 혁명적 변화만 가지고도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긴다. 다른 요소 다 빼고도 그런 정책적 실패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법률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18개 주에서 30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선거제도 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그리고 48개 주에서 380여 개 법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조지아에 이렇게 이상하게 퉁퉁하게 생겨서 이렇게 앞니 양쪽 벌어진 여자 있죠? 스테이시 아브람스. 그 진영에 있는 국자운동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20년에 했던 일을 다시 못하게 되면 우리는 뭐 된다? We will be F up. F up. 그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구 조정이 있습니다. 이 선거구 조정은 두 개의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미국이 10년마다 하는 그 센서스가 있어요. 센서스에 의해서 지금 430군가 몇 명 되죠? 그 연방 하원의원 숫자 430 몇 명인가? 435인가 뭔가. 거기 연방 하원의원의 선거구 조정이 있어요. 이게 연방 하원의원은 인구 비례거든요. 이게 지금은 이제 주민 비례죠. 앞으로는 이거를 시민권자 비례로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제 공화당 측 주장이고 아마 그렇게 바뀔 거예요. 나중엔. 이거를 리어포션먼트라 그러는데 리어포션. 그러니까 센서스 인구 분포에 따른 연방 하원 선거구 조정인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 그 청색이 지금 저겁니다. 그 플러스 3인가 돼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플로리다가 플러스 2쯤 되고요. 노스캐롤라이나가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이게 옛날 자료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한 너댓 석이 더 증가해요. 이렇게 그리고 빨간색들과 이 벽돌색, 저게 뉴욕은 벽돌색인데 거긴 주는데요. 그리고 저 연두색은 하나씩 넣는 데고. 그래서 지금 최소한 너댓 석의 공화당이 더 가져갈 거다. 그러니까 공화당 텃밭인 지역에서 인구가 늘었던 거예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뉴욕 같은 데서 인구가 줄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주의회 장악에 따른 주의회를 지금 작년 11월 선거 때 다운 밸럿이라 그러죠. 주상원, 주하원 뽑는 지역에서 주의회를 많이들 장악을 했거든요. 공화당이. 그래서 연방 하원 선거구역 조정이 있습니다. 무려 180여 개 선거구를 공화당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은 이게 주의회가 연방 하원 선거구역을 조정하거든요. 이게 리디스트릭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그 주별로 그 연방하원의 숫자를 결정하는 게 리어포션이고요. 전체 인구의 분포에 따라서. 뒤에 건 뭐냐면 주 안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거. 그걸 리디스트릭팅이죠. 이게 뭐 게리맨더링이라고도 하는데. 민주당은 이게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한 20개밖에 조정을 안 하고요. 공화당 쪽에서 180개 조정하는데 그 격전지주 스윙 스테이트에서 공화당이 주의회를 많이 장악했기 때문에 격전지에서 공화당이 절대적으로 지금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측은 어떻게 되냐? 뭐 CNN이건 MSNBC건 의회 보좌진이건 전부 내년에 공화당 압승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의회 보좌진, 그러니까 의회 시니어 어드바이저들, 그러니까 의회의 그 고참 보좌진들의 74%가 공화당 압승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이제 싸움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15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 추세는 점점 더 세지고 이 추세가 세짐에 따라서 한쪽은 선거 제도의 혁명적 변화에 의해서 공화당이 유리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바이든 치매와 카말라 해리스에 대한 반감에 의해서 이도저도 못해서 또 공화당이 유리하게 되고요. 바이든의 국내 실책에 의해서 공화당이 유리하게 되고요. 바이든의 친중 내지는 국제 실책에 의해서 공화당이 유리하게 되고요. 이렇게 한 너댓 가지 요소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너댓 가지 요소가 그냥 따로따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이나 우리 이런 데랑 달리 공화당은 지금 공화 신주류는 트럼프, 마가, MT와 결합한 MTR 동맹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선이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가치관이 명확하고 비전이 명확해요. 가치관과 가치관의 대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5개월 동안 이 구도에서 이제 회오리가 치면서 이게 증폭되고 강화되죠. 그래서 저는 내년 중간선거 정말 볼만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 불리는 이 승부처에 걸린 사상 최대의 판도는 뭐냐. 저쪽 애들은 글로벌리스트 과두지배 원한다는 게 드러났다고요. 지금 그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를 썼죠. 그 브레이크 뉴스인가 뭐 이렇게 해서 그 미국의 언론계가 어떻게 친중파에서 장악되어 있는가, 미국의 언론계가 어떻게 중국 공산당과 결합해 있는가를 밝힌 책인데, 브라이트바트의 이제 그 발행인이 편집장인가 발행인이 밝힌 책이죠. 네, 그 책의 저자 말로우인가 그래요. 그 책의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글로벌리스트들 거대 기업 코카콜라 같은데 얘들은 공산당 기관원 같다는 거예요. 코카콜라는 공산당 기관이다. 중국 공산당에 봉사하는 공산당 하부 기관이다.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 거대 기업들이 그렇게까지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글로벌리스트들은 중국 공산당과 자기들을 친화력을 갖죠. 우리 범털끼리예요. 걔들 말로 하면 스테이크홀더. 그러니까 인류와 세계 지배, 세계 경영과 인류 제어에 관한 세계 경영과 인류 제어에 관해서 심각한 이해를 갖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 굉장히 싸가지 없게 표현해요, 스스로. 그리고 이쪽 진영은 공산당 순치학이죠. 완전히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저쪽 진영 애들은 깨자좀 악마 내러티브랑 결합해서 그걸 쓰죠. 이쪽은 현대문명 핵심 가치,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과 종교에 대한 존중, 그런 걸 쓰죠. 완전히 갈라져 있는 게 판돈이. 그 진영이 쫙 갈라져 있는 게 전선이.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원래 글로벌리스트들,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 다이아몬드 숟가락들, 뭐 구글, 뭐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뭐 월스트리트, 뭐 그다음 미국의 빅 미디어, 미국의 초거대 다국적 기업, 이런 애들이 깨자점하고 결합을 이게 왜 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두 개가 희한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목표가 같아요. 미국과 서방의 주권국가 체제를 약화시킨다. 그래서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걸 키메라라고 부릅니다. 키메라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짐승으로서 사자의 몸통에 염소가 이제 악의 상징이죠. 음탕하고. 그러니까 염소 사냥 대가리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거죠. 들이받는 거 좋아하고. 그걸 키메라라 그러죠. 괴물입니다.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몸통은 하나예요. 그 몸통은 뭐냐?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사회가 작살이 나고 인간의 작살이 나도 좋다. 미국과 서방 국가의 주권 체제를 약화시킨다. 그 몸통은 하나고, 그 몸통에 달린 대가리가 둘이에요. 하나는 글로벌리스트 엘리트 과두지배를 추구하는 자들, 하나는 깨좌좀들. 이 키메라 괴물입니다. 그들이 쓰는 용어들, 세계 지배 구조란 용어 써요. 월드 거버넌스. 이 용어는 쟤도 잘 써요. 그 세계 지배 체제, 세계 지배 구조. 시진핑도 세계 정부, 그레이트 리셋, 이런 용어들 잘 쓰죠. 그래서 살벌해진 거예요. 살벌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탄소 중립성, 젠더 평등, CRT를 GRT라 그랬네요. 백인 우월주의, 식민주의, 노예제,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오바마 재단을 대표해서 오바마가 농구 선수들 만나가지고 흑인 농구 선수들 만나서 아프리카의 젠더 평등, 젠더 이퀄리티 이런 거 하는 운동 같이 하자라고 협약시켰어요. 저 아프리카 사람들 다 이제 동성애자 만들겠다. 희한해. 자, 그럼 이제 한국은 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승부처의 연관 승부처예요. 굉장히 깊게 영향을 받고 또 깊게 영향을 줍니다. 이 승부가 뭐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한 중요한 계기가 내년 미국 중간선거고 또 중요한 계기가 내년 우리 대선, 우리 교육감 선거인데 연관돼 있단 말이에요. 연관된 판도는 뭐냐? 미국에서는 큰 틀이 잡혔는데 우린 그럼 뭐야 이게? 첫째는 뭐냐면 이게
북한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을 순치할 수 있냐 없냐라는 열쇠가 여기 있어요. 한반도에. 북한이 자유조선으로 해방돼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통로를 우리가 뚫을 수 있다면 또 그렇게 그거 뭐냐면 미중 간에 지금 현재 오늘 이 시점까지의 미중 간의 지정학적인 타협점은 뭐냐면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휴전선 북쪽은 중국의 영향권 Sphere of Influence, 휴전선 남쪽은 미국의 영향권. 그게 타협점이었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거 좀 깨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런 일 일어나기가 힘들겠지만 북한이 자유조선으로 이행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건 중국 이제 순치가 본격화되는 거예요, 이게. 그 핵심 고리. 두 번째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전체주의가 멸종하냐? 전체주의가 중국식으로 변이 진화하냐? 그게 한반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한 공산체제는 중국보다 3년 정도 빠릅니다. 3년 이상 빨라요. 중국은 49년도 가을에 만들어졌고 북한은 45년도 가을에 만들어졌으니까 4년 빨라요.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만주 국공내전이 승부처인데 만주 국공내전 3년 동안 그것을 지원하는 후방기지 겸 피난처 역할을 한 게 북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6.25 남침을 할 때 북한 인민군의 최정예 부대가 그 국공내전 때 중국 편에서 싸웠던 조선인들 출신이 48년경부터 대거 48년 가을에 대거 북한으로 와서 이제 다시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인민군으로 다시 입대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최정예 부대죠. 인민군 자체.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무슨 얘기냐면은 전체주의 뿌리가 보면 북한이 더 길어요. 전체주의 뿌리가. 전체주의 체제의 뿌리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전체주의가 흐물흐물하게 된다. 저게 자유세계로 넘어온다는 건 중국에 어마무시한 영향 끼칩니다. 저걸 좀 철학적으로 설명드리면요. 현대문명은 어차피 사람을 무도덕하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은 이 무도덕해진 사람들을 깨자점이 장악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야, 세계는 말이야. 친일파가 지배하고 운영해왔어. 아, 세계는 말이지. 남성 우월주의자들이 착취해왔어. 이제 남녀 성구별 같은 거 없어야 돼. 아니, 남자로 태어나도 심리적으로 여성일 수 있고 여자로 태어나도 심리적으로 남성일 수 있잖아. 그래, 심리적인 성취향, 젠더. 또 아침 저녁으로 성취향 바뀔 수도 있지. 그것도 젠더. 그걸 따라서 너를 해방시키고 살아. 그게 인생이야. 그게 젠더 평등이거든. 앞에 게 이제 뭐 친일파들이, 식민주의들이, 백인 우월주의들이 이런 게 이제 비판적 인종이론이고요. 우리는 친일파로 나타나고 그게. 세 번째가 이제 야, 인류가 멸망한대. CO2 막 증가하고 있잖아. 그러면 CO2가 막 증가하면은 완전히 기후변화가 와서 인류가 멸망해. CO2 때문에 기후변화 오는 거야. 실제로 기후변화 때문에 CO2가 증가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막 풀잖아요. 그 무도덕한 개인한테. 그럼 무도덕한 개인은 그거 듣고 솔깃하죠. 야, 내가 저거 믿으면은 내가 깨어있는 시민 되는 것 같잖아요. 깨시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모라를 깨자점이 장악을 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뭐가 증명될 수 있냐면 아모라를 발생할 수밖에 없어. 무도덕한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강건한 사람들, 자유민주주의, 시장, 개인의 자유, 진실 존중, 신앙, 영성에 대한 존중, 이 강건한 기풍 아래서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건 이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북한의 참상 보고 그러면 아모랄이 그냥 아모랄로 저렇게 해서 깨자점으로 가겠냐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현대 문명에서요, 아모랄이 사회의 메인스트림 안에서 공생하는 구조로 딱 융합되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아모라를 해체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획일주의가 되거든요. 저는 현대 문명에 아모랄한 인간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부도덕한 개인을. 예를 들어서 나 60 먹은 아버지인데 나이 이제 30 먹은 아들이 며느리는 임신 상태인데 밖에서 이제 다른 여자랑 자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집안 싸움이 대판 붙었다고 그런 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이제 야, 너 뭐 아내가 임신 중이고 이런데 밖에서 그렇게 저기 남봉 부리고 다니면 되겠니?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바른생활 아저씨 얘기예요. 근데 이 아버지란 사람이 앉아갖고 야, 나도 남봉 많이 부렸어. 그래도 난 네 어머니가 너희 뵀을 때는 난 밖에서 남봉 안 부렸다. 이게 이제 무도덕한 흔적을 가진 사람의 얘기예요. 제가 말한 무도덕이 이런 거라고요. 현대인은요, 무도덕한 흔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무도덕을 살아낸 흔적을. 그러면 전통적인 의미의 공동체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냥 원단 바른생활 아저씨로 남을 수가 없어요. 원단 바른생활 아저씨, 원단 바른생활 아주머니로 남을 수가 없어요. 현대인은. 이 무도덕한 거를 한 개인에서는 그게 하나의 그 성장 과정의 흔적으로 남는 거고 사회에서는 그게 전체가 유지되고 강건하게 유지되는데 한 구석에서 공생관계로 남아 있어야 돼요. 서브로. 이거 자체가 박멸이 안 된다고요. 이게 박멸되면 인간이 다 저기 해탈했다는 소리지. 불교 용어로 하면 해탈이고요. 현세에 구원이 왔다는 소리죠. 기독교 용어로 하면. 죄 없는 인간. impeccable being. impeccable이 그거잖아요. 저기 뭐야 그 동정녀 마리아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는 원죄가 없다. 그게 원죄가 없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기독교 교리로 봐도 불교 교리로 봐도 말도 안 되고. 이게 한국인이 이거를 해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하면 한국인이 할 수 있는 게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인류한테 하는 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한국인을 거치지 않으면 특히 이 비유럽권, 비서구권에는 잘 실감이 안 돼요. 근데 한국인들이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경험으로 자기 차원에서 경험을 하고 그걸 풀면은 그냥 실감이 돼요. 지금 미국에서 벌어낸 일의 본질이 뭐냐면 현대 문명 속에서 인간이 전부 무도덕해져 가고 지 이해관계밖에 모르니까 그중에 제일 잘난 놈들이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냥 나의 지배권을 전 세계에 걸쳐서 글로벌 차원에서 관철시키겠다. 그러고 튀어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고 관철시키려고 보니까 지금 주권 국가가 문제가 돼. 주권 국가가 제일 큰 걸림돌이야. 그러면 저거 뭘 들어서 패면은 저게 빠가지지. 들어보니까 이게 깨자점이네. 얘들 들어가지고 패. 이거거든요. 뿌리가 다 이거예요. 무도덕성이에요. 현대 문명에. 자, 그래서 미국은 뭐 자기들 뭐 미국 애국주의도 있고 미국 예외주의도 있고 미국 뭐 MTR 동맹도 있고 이렇게 신나게 싸워갖고 미국을 극복했어. 그 현대 문명의 무도덕성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은 뭘 보고서 저렇게 하면 저게 저 문제가 저 문제구나를 실감하고 뭘 보고서 아 저렇게 하면 극복되는구나를 실감하겠냐고요. 그 자기들이 배울 수 있는 모델 케이스는 어딨냐고. 우리가 옛날에 모델 케이스 여러 번 제공했어요. 식민지 사람들한테 야, 그 공산주의 홀리지 마. 독립은 현대 문명의 그 근본 가치를 향해서 개인이 되기 위해서 독립하는 거야. 국가가 독립하는 거야. 그 3.1운동이었고요. 야, 공산주의 흘리지 마. 그거 걔들 지금 군사 침략으로 혁명 수출한다는데 저거 가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피값을 지불해서 6.25를 물리치면서 모델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 경제학자들이 뭐 단계적 성장이 어떻고 농업이 먼저 빨라져야 되고 뭐 그 다음에 경공업 나와야 되고 웃기지 마. 세계 시장의 수출 경제 니들이 잘 만들어 놨네. 자유시장 체제 가트. 오케이, 가트에서 우리 조금 저기 시장만 좀 열어줘. 우리 무지하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열심히 배워서 우리 만들어서 보낼게. 아이, 그 배우는데 뭐 저기 우리 그 근로자들이 영어 몰라가지고 니들 스펙도 잘 몰라. 아, 우리 밤새서 가르쳐가지고 학교 저기 뭐야 공장 옆에 딸린 부설 야간 학교에서 가르쳐서 다 알파벳 읽게 만들어 그 숫자 읽게 만들어서 우리 스펙 맞춰줄게.
그래서 세계 시장 속의 수출 경제를 통해서 후진국이 발전할 수 있다는 모델을 우리가 증명했다고요. 그리고 그 모델의 파생으로서 중국과 베트남이 개혁 개방이 됐고 동구와 소련이 해체되는데 방아쇠를 남겨줬다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우리가 이기면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주민들이 자유조선을 만드는 걸 옆에서 제대로 도울 수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대로 성숙해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맞아, 이거는 현대 문명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근본적인 아모랄한 근본적인 무도덕의 지평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다시 고쳐 세울 거냐의 게임인데 한국인들이 그걸 우리 게임에서 이렇게 했어. 그게 진정한 한류입니다. 그게 진정한 K-웨이브예요. 지금까지 한류는 장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마 제가 그래서 지금 이 게임은 미국이 승부처예요. 확실히 승부처인데 그 경험들을 절실하게 우리 차원에서 같이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스피어로 떨어지냐 자유세계로 남을 거냐의 게임이니까 우리는 그만큼 더 절실한 거예요. 여기만큼 절실한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만큼 정신적인 절실하면 타이완은 정신적으로는 절실하지가 않아요. 물리적으로 절실한 거예요. 거기는 오히려. 여긴 정신적으로 눈만 힐끗하면 친중파가 뭐 이른바 우판이 이른바 보수니 뭐 이른바 조중동 제도권에도 디글디글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중국 스피어로 걸어가야 된다는 놈들이. 중국 공산당 간첩, 평양 간첩 같은 애들이 여기저기 힘잡고 디글디글 하잖아. 우리야말로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굉장히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싸움을 이겨낸다라는 거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엄청난 그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행위 자체에서. 한번 싸워보시죠. 뭐 인생에 이 정도 신나는 벤처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